자, 이번 시간은 77페이지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이제 용도지구편이에요. 용도지구편. 우리는 앞 시간까지 이제 용도지역편을 공부했죠. 용도지역의 의의, 개요 설명드렸고요. 용도지역의 종류 몇 개를 배웠죠? 21개.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 즉 건축을 제한받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배웠고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건축은 가능하지만 건축 면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건축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 등을 배웠어요. 다음에 아직까지 국토 가운데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죠.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그 중에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무슨 용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규정 등이 적용돼요.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미세분된 것은 보존녹지,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구 편이죠.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중요하고요. 이것도 3년 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를. 누가 답을 찾았느냐 하면은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하라고 했죠, 제가. 책 안 보고. 자, 지금부터 1월달에 강의 들으신 분, 저 눈을 보세요. 용도지구가 뭐죠? 그러면 대답하시면 돼. 책 보지 않고 소리도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용도지구가 뭐죠? 네, 그거예요. 네. 지금 이제 책 보지 않고 말을 하신 분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용도지구를 수백 번 들었지만 말을 못 하신 분은 답을 못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충격이죠.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설명합니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어. 그 지정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는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등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재해를 예방하고 개발을 진행시키고 경관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된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교재 읽어볼게요.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구도 미칠 거예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미칠 것이죠. 용도지역의 제한. 이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까지 출금 되죠.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지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거기 들죠?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용도지구는 무엇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소 2가지를 일단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한 2가지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처음에 무슨 용도지구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을 해야 돼, 이걸. 목차를 보고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크게 무슨 용도지구가 있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죠. 그렇게 많이 1, 2월에 강의를 들으셨지만 그렇게 많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 대도시가 포함됩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시도별로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법령할 때 법이 뭐죠? 이 법이죠. 이 법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령은 뭐죠?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이 법 시행령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로 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가르쳤죠. 법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구를 만들었어. 그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이게 어디에 있죠? 77페이지. 7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법률상 용도지구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법률로 지정한 용도지구 9개가 있어. 그 9개를 어떻게 오느냐면은 이렇게 오잖아요.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 경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죠.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으니까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취 이렇게 했잖아요.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시작할게요. 제일 위에서 말해 주세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법률로 지정된 용도지구 9개를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벌써 기본 이론 때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심학습이 지나도 못 외우고 문제풀이까지도 이런 것을 완벽하지 않고 오면은, 큰일 납니다. 결과를, 그렇죠. 큰일 나게 되니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78페이지 봐요.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잠깐만요. 법률로 9개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5개가 있어.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5개잖아. 이걸 어떻게 외웠죠? 첫 번째 나와서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 5개를 경방부치개 그렇게 외웠다고. 경방부치개. 거기 78페이지 밑에 박스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 나와 있죠. 경관지구부터 건너편의 개발진흥지구까지 첫 글자 동그라미 하면은 경방부치개 5개는 세분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 5개 어떻게 오죠? 경방부치개. 지금 외웁니다.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
취계, 경관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하면 틀려요.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시험 되잖아요. 그때 경관지구는 교재 보시면 됩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5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또 3, 4년 전에 나왔죠. 이런 것은 당연히 줄줄줄 외워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열심히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 망설여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런 기본을 암기하는 것을 5월 달에 암기하라고 소리도 안 합니다. 1, 2하고 3, 4, 5에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머릿속에 여기까지 줄줄 연습을 좀 하십시오. 유차지만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목적을 좀 체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일단은 77페이지 와요. 77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제일 안 되게 고도지구가 뭐죠라고 하면 대답은 잘 못해요. 고도지구 별표에 77페이지에. 77페이지 저 밑에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뭐냐면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도 미칠 거예요.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 이게 지적의 목적입니다. 밑에 적어요. 지적 목적. 그래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고도지구. 이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보세요? 손님이 고도지구가 뭐죠? 라고 물으면은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봐요. 이게 여러분 동네 고도지구로 딱 묶여버리면은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 고시할 때 도시군관리局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도시군관리局으로 이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한다니까. 이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3층이다. 3층이다. 라고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앞으로 고도지구안에 땅 사면은 이 동네 땅 사면은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고시된 최고한도 3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받는 거야. 이게 고도지구예요. 결정고시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로 묶이면은 최고한도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높이를 결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정고시된 최고한도 이하로 건축해. 그게 고도지구라. 그러면은 최고한도가 3층으로 결정고시 되면 이 동네에서는 땅 사도 아무리 내 땅이지만 최고한도가 3층이라면은 3층 이하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럼 4층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고도지구예요. 그 다음에 또 방화지구는 뭐죠? 빨리 줄 거예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방화지구. 방제지구는 뭐죠? 빨리 줄 거죠? 재해 예방.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방제지구.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방화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넘겨가지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봐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지금도 미칠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동그라미. 그래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을 몫으로 지정하면 특정 용도 제한 주거야. 특정 시설의 입지를 허용합니까? 규제합니까? 규제하는 거야. 이게 특정 용도 제한 주거예요. 복합 용도지구는 발표하시고요. 복합 용도지구는 설명됐죠? 여보세요? 이거 2017년도에 신설됐단 말이야. 그때 2016년도까지 우리는 공인중개사 수험을 준비하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용도지구가 진짜 많았다. 그 중에서 한 7개, 6개 정도를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폐지를. 없애버려서 구조조정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님들은 그 많은 걸 외웠다니까요. 지금부터 최소 6, 7개 많았다니까. 그 6개, 7개를 폐지해버리고 폐지된 다수의 용도지구가 하나의 용도지구가 폐지된 다수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합용도지구라. 복합용도지구. 그러면은 6개의 용도지구, 7개의 용도지구 하던 일을 하나가 하니까 2개 이상의 용도지구 역할을 하나가 하니까 이름을 복합용도지구로 한 거야. 그러면 6명이 하던 일을 1개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줄거야 되죠. 효율적,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개발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한 게 복합용도지구라.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규제가 강화됩니까? 풀립니까? 풀려. 완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은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제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 지정 정보 하나면은 공인중개사는 먹고 살아요. 1년 먹고 살아요. 몇 억씩 벌 수 있다니까. 중요한 거 지금 체크해 드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세분되는 거. 세분되는 용도지구 가운데서 경관지구 됐고, 경관지구에서 특화경관지구 동그라미예요. 경관지구 3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발표하시고요. 특화경관지구는 밑줄 그십시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밑줄 끄고 계시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동그라미.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등까지 줄 거예요. 경관등을 저 뒤에 동그라미예요. 보호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그 밑에 줄 형성 동그라미.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특화경관지구예요. 특화경관지구. 여러분, 종묘 있죠.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신위라 그러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 신위 모셔놓고 제사를 하는 곳이잖아. 좀 신선하고 경건하고 깨끗해야 되잖아. 그 지역은 공원처럼 관리가 되고 있잖아. 그 경관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거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야. 내려와요.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동그라미예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제가 읽으면 정확하게 비출 거예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 동그라미.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 동그라미. 지역을 보호하고 동그라미 보존하는 게 목적이야. 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예요. 위에 특화경관지구가 지정 목적이 매우 비슷하죠. 두 개를 묶어요.
특가 경관지구하고 역사문 환경 보호지구를 딱 묶어서 비교 암기. 이 두 개를 계속 혼동해요. 비교해서 암기할 것. 모의고사 직전 다시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그 다음 내려와요. 방제지구 두 개.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가 있는데,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미칠 거요. 시설 개선 동그라미 미칠 거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 자연 방제지구는 미칠 거죠. 건축 제한 동그라미,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까지 줄 거예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자연 방제지구. 이 두 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늘 설명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라고. 여기 가면은 마린시티라고. 해운대 해수욕장 뒤쪽에 보면 높은 아파트 70 몇 층입니다. 제가 보면 78층인가 될 거야. 아파트 비쌉니다, 이게. 네? 강남 못지않아요. 평균 30억대야. 부산 비싸요. LCT는 더 비싸고. 부촌이야. 이게 사는 부산 사람들 대단해요. 자부심. 비싸다고. 이제 해운대 앞바다가 있잖아요, 이게. 해운대 앞바다가 있고. 태풍이 불면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칠 거 아니야. 바다물이 넘쳐가지고 침수된 거예요. 한 3-4번 정도 TV에 뉴스제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해안도로에 있겠죠? 이게, 이 해안도로에 방파제를 높여야 되잖아. 방파제를 높이면 여기 바다 뷰가 안 되잖아. 아름다운 그 환상적인 남해 앞바다를 조망하려고 그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25억, 30억 주고 아파트 샀잖아요. 앞에 방파제가 막아버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방파제를 높이는 것을. 그러니까 3번 정도 침수했다니까. 3-4번 정도. 태풍이 불 때. 이렇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방파제를 보강하고 혹시 침수되더라도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바닷물을 빨리 퍼내야 침수폐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방파제를 보강하고 배수 펌프장을 건설해서 이렇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배수 펌프장, 방파제 보강 등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여기다 뭘 지정하는 거죠?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시설 개선이 뭐죠? 방파제 보강. 그죠? 배수 펌프장 건설 등을 말하는 거야. 이게 시가지 방제지구예요. 인구와 사람이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 보세요. 자연 방제지구는 여기 지도니까 포항이고 영일만이고 강릉까지 포항에서 강릉이 국도 7호선. 포항 가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집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진 것만큼 연안 침식이 심각하다 그랬죠. 바닷가 모래톱이 바닷가의 도로가 파도로 침식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산민이 받으니까 이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이 1년 국가 예산에서 5조 내외가 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이 5조 내외가 들어가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자꾸 연안을 침식하니까 그 도로가 무너지고 방파제 무너지니까 그거 보강하는데 비용이 연간 5조 들어간다니까. 근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그래서 지금 탄소 지금 그 배출량을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죠? 탄소 지금 배출을 줄이려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 협약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여서 생산하는 상품은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시대가 돼요. 대통령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탄소를 배출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수출을 못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정말 그 무역 환경은 세계 환경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이제 해수분이 높아지고 연안 침식이 심각한데, 해안가, 절개지,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이런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먼 훗날 동해바다 밑에 지진이 나고 바닷물 엎어버리면은 쓰나미가 밀려오든지 해서 우리 후손들이 먼 훗날 재난을 당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해안가, 급경사지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곳에 건축을 제한해서 먼 훗날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슨 지락지구죠? 이런 곳은 자연 방제지구가 되는 거야.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 맞죠? 이런 거 설명 안 들으면 외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지락지구 별표 79페이지. 너무 중요하잖아. 아까 물었는데 대답 못했어요. 한 명 빼고. 이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지락지구는 자연 지락지구와 집단 지락지구인데 자연 지락지구 지정 목적은 녹간 농자 동그라미 빨리 하세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첫 번째 동그라미 녹간 농장에서 지락 정비까지 줄 거예요. 녹간 농장의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슨 지락지구? 자연 지락지구.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된 지락지구를 이름을 자연 지락지구로 부르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자연 지락지구 지정 목적은 녹간 농장에서 지락 정비. 그 다음에 집단 지락지구는 뭐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락 정비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 지능지구 5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개발 지능지구 5개는 이렇게 되잖아요. 주거 개발 지능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관광 휴양 개발 지능지구. 여기까지는 목적을 안 외워도 되잖아. 제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겠다. 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겠다.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이게 안 외워도 되잖아. 근데 수험생들이 뭘 모르냐면은 복합개발지능지구가 뭐죠? 물으면 대답 못하고요. 특정개발지능지구가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도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복합개발지능지구와 특정개발지능을 묶어서 비교암기. 복합 들어요? 복합 설명 들어요? 복합 설명 들어요? 잠깐. 주거기능, 산업기능,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에서 복합이니까 몇 개? 2개 이상.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기능 중 2개 이상의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복합개발지능지구. 됐습니까?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이거예요. 여기에 나열된 주거기능, 산업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에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열된 주거기능, 산업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을 포함합니까? 왜입니까? 외의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특정개발지능지구.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법정용도지구예요. 법정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79페이지. 7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조례로 세분 가능한 게 있어요. 별표예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동그라미 빨리빨리 하세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줄 거요. 경간지구, 경동그라미, 경간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중요 지점을 보여주고 중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주고 특동그라미를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이 시도,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추가로 세분하거나 세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몇 개 있죠? 3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구 3개는 경관지구, 경, 중요시설 보호지구, 중,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 그래서 경중위는 특이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경중위는 특이하다.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구 3개가 뭐죠? 경중위는 특이하다.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동그라미 2번 별표. 동그라미 2번 별표는 설명 들어요.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봐요. 그게 이런 뜻이야.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용도지구가 뭐죠? 신설용도지구예요. 신설용도지구죠. 신설용도지구죠. 시험 이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 기출문제 소개.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신설을 결정할 수 없다. 옵니까? 없습니까? 역서. 결정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이런 뜻이잖아. 예를 들면 시도지사에 경기도지사 포함되어 있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서울에도 없고 강원도에도 없는 경기도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야.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고요. 그때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과 신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설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이름.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이름이 필요하잖아.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신설 용도지구에서 어떤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는 시도, 대도시에 뭐를 정하느냐면은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놨어. 동그라미 2번 앞에 제목을 적어요.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은 뭐죠? 신설용도지구야. 신설용도지구가 제목이야. 신설용도지구. 그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와 시도별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죠? 이렇게 분류되는 거야. 아까 첫 시간에 여기 용도지구 분류 두 개를 말하라고 그랬죠? 하나가 뭐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 법령상 용도지구 외 시도별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분류를 못하면 막 깨우는 거. 무조건 막 깨우는 거. 우리가 막가파가 아니잖아. 지금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막 깨우고 있다니까. 용도지구를 분류해라. 분류하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막 깨우고 있다니까. 막가파라니까. 법령상 용도지구도 있고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로 분류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와요. 넘겨요. 80페이지 와요. 방제지구의 지정 찾으셨습니까? 방제지구의 지정. 방제지구 지정을 발표하시고요. 앞에다가 의무지정 적어요. 방제지구 의무지정의 제목이. 방제지구는 의무지정입니다. 방제지구 의무지정에 관한 규정이야. 방제지구는 지정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까? 의무주로 지정해야 됩니까? 의무지정 대상이 두 개야. 기업과 니은을 묶어요. 의무지정 대상. 그럼 읽어볼게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뒤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손 떼죠?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이 기업과 니은이죠. 의무지정 대상이 되는 거야.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줄 것죠? 두 번째 줄 끝에 방제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핵심은 하여야 한다가 핵심이야.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제지구 나오면 의무지정을 머리에 딱 떠올려야 돼. 각인시키라고. 의무지정 대상 두 개 있죠? 기역, 니은 묶어서 의무지정 대상. 기역분 줄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줄 같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니은번 줄 거예요.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거나 혹은
동일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요. 3번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발표하시고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세 번째 줄에 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조례 동그라미.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걸 외워야 됩니다. 81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 81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읽어볼게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미칠 거예요. 손 떼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엔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그렇게 외워야 돼요.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요. 넘겨서 4번에 봅니다. 4번. 82페이지 4번. 지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나와 있습니까? 지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1번 자연 지락지구 동그라미. 자연 지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제일 끝에 줄 거예요. 0 별표 23과 같다. 0 별표 23이니까 0이 뭐죠? 시행령이잖아. 그래서 저거 여기 밑에다가 이 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에 의함. 자연 지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 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 시행령이니까 이걸 대통령령에 의함이라고 외워도 되겠죠? 대통령령에 의함.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자연 지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 법 시행령에 의함.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지락지구 동그라미. 집단 지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뭐죠? 줄 것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죠?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 할 때 개 동그라미, 특별 조치법 할 때 특 동그라미, 법 할 때 법, 개특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별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밑줄 걷죠?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줄 것입니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의 원칙이 뭐죠? 조례로 정합니다. 이게 원칙이랍니까?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있죠. 금방 체크해드린 거.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자연지락지구. 자연지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이 법 시행령 또는 같은 말이니까 대통령령에 의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집단지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개특법. 개특법이라고 하는 개별 법률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구 단위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수립된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못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서 건축 제한을 받는. 이건 네 개는 꼭 외우는 거야.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다. 자연지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지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 이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거나 5월달 되면은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은 완벽하죠.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네, 이제 용도구역편.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용도구역편에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